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아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서상희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침묵의 살인자 블랙아이스 사고가 지난주 말 또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결빙 취약 지역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39명의 사상자를 낸 그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는 모습인데요. 그제 새벽 경북 군위군의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2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약 5분 뒤 1차 사고 현장에서 4.6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역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18대가 당시 줄줄이 부딪혔는데요. 특히 숨진 운전자는 2차 사고를 피하려다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네. 두 사고 모두 블랙 아이스 때문이었는데요.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대형 사고였는데 숨진 피해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지금 7명인데 그중에서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요.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피해자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눈물범벅이라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고 이 사고로 숨진 이 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부르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장례식장에서는 앳된 얼굴에 공군 상병이 앉아 있었는데 왜 저기 앉아 있느냐라고 했더니 숨진 피해자 중에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숨진 피해자들의 가족이 상주와 구미로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달려왔지만 시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신이 워낙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신을 보지 않고 화장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병원의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고 원인이요, 블랙 아이스입니다. 도로 위에 얇게 깔린 얼음을 뜻하는데요. 이 사고가 난 도로도 차량 불빛이 아주 반사될 정도로 이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했는데 와서 그냥 쿵 박는 순간에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조수석에 제 머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빙판이었어요. 그냥 완전 빙판. 네, 아예 전부 다 1, 2차선이 다 빙판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제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얼어버려가지고 사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사고가 난 지역이 그야말로 블랙 아이스 상습 구간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반 땅은 지열 때문에 조금 블랙아이스가 덜 생기는데 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차가운 공기에 뭐 노출되는 거고 또 그날 보면은 영하 1.5도에서 0도 사이에 있었고 비도 0.7mm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관계자들이 미리 그 염화칼슘 뿌리셔야 되는데 당일날 아마 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어떻든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 이제 블랙 아이스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상청에서는 그 비가 내릴 거라고 4차례 예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사고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형 사고가 났어요. 어떻든 지금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사고로 해서 연쇄 충돌이 됐기 때문에 제 피해가 본 것으로 경찰은 지금 수사관 한 20명을 뿌려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제를 뿌려서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민자 도로여서 그런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 민자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뭐 이 일기예보에 따라서 이제 제설제나 아니면 이 칼슘 이런 그 부분 제설제 살포를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 이런 게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저도 겨울에는 여기 이 지역을 한 2번씩 매년 다니는 곳인데 사정이 있어서요. 근데 여기 보면 지열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교량 위에 이제 이게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리고 상간 지역.
그 경북 내륙 지역을 뚫는 거기 때문에 산지를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네. 지열이 없으니까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 곳이에요. 특히 이 경북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교량 지역이고 경북 내륙 지역이니까 그 기후의 특성상 이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여기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은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랬어야죠. 그걸 다 했었는지 아마 경찰이 이번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팀을 꾸리고 해당 사고를 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는 결빙 취약 구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해를 넘어서 인재라는 판단을 한 건데 사실 블랙아이스 겨울철에는 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입하면 그 순간부터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요, 사실 눈보다 더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자주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곡 사이길이나 또 터널 출입구 주변 또 교량 위나 이 방음벽 그늘에 주로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그늘이지고 평소 다른 곳보다 온도가 한 3도 정도 낮기 때문에 영상 기온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유의해서 서행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이 지역을 지나면 무조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끄러운 도로에서 그 미끄러지는 정도가 보통 속도가 2배가 되면 한 4배 정도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속도를 반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질 않죠.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을 이제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얼음은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없니다. 그럼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블랙아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고요. 팀장님,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도 딱 블랙아이스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블랙아이스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가야 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블랙아이스 모르니까 됐을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 있죠. 브레이크를 급제동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네. 차들은 이제 바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떨림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스핑,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속도를 완화시키고 되고요. 또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그 미끄러진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반대로 틀으면 더 미끄러지는 거죠. 아무튼간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를 낮추고 급브레이크 하지 말고 본인이 할 때 항상 운전부의 어떤 그 규칙을 지키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겨울에는 어떻든 차가운 거리를 지키면서 속도를 낮추자. 이런 사고는 좀 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부드려도 아마 귀찮다, 번거롭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블랙아이스가 위험한지 취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서상희 취재팀장이 안내해드립니다. 네, 시속 30km로 커브를 돌 때는 회전 반경이 커지는 정도였지만요. 여기 음성을 보시면 그런데 불과 10km만 속도를 높여도 네. 보시는 것처럼 10km로 40km로 주행을 하니까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렇게 차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네. 시속 5km로 달리던 차의 제동거리가 보통 도로에서는 한 11m 정도인데 빙판길에서는 48.3m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속 50km 달리던 차의 제동거리가 보통 도로에선 11m, 빙판길에선 48.3m, 4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정말 위험하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개인이 대비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블랙아이스를 정부에서 좀 예측을 하고 뭔가 미리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위에 결빙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장재, 도로 포장재 내부에 열선이라든지 온스파이프를 넣는 예방 기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운영사가 결빙이 예측할 수 있는 구간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사를 막기엔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간들의 알림 표지판 같은 것들을 세워서 운전자들이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도는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